네 번째 과목입니다. 네 번째 과목은 건설 재료학입니다. 이 건설 재료학은 시작 번호가 61번이 되죠. 그럼 끝번호는 80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요. 판유리를 특수하게 열처리해서 유리를 열처리하면 뭐가 되겠어요? 단단한 유리로 되잖아요. 그래서 내부 인장력에 내부 인장 응력에 견디는 당겨도 안 떨어지겠다 이 말. 인장 응력에 견디는 압축 응력을 막 누질렀다 이 말. 인장을 견디도록 누질러가 유리 표면에 만들어 파괴 강도를 증가시키 볼 필요가 없죠.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뭐 강하유리를 강하유리. 대개 문 같은데 출입구문 다 무슨 유리를 한다? 강하유리를 쓰고 있죠. 그래서 내충격 하중 강도가 보통 판유리의 몇 배냐면 3에서 5배 정도입니다. 힘 강도는 6배 정도이고요. 온도는 200도씨 이상 고온에서도 견디므로 일명 강철유리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5-14 141쪽에 문제 35번에도 있고 2016년에 3월 6일 날 기사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62번입니다. 62번은 건설 구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각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잘 읽어봐야 답이 보입니다. 첫째, 레진 콘크리트는 결합제로 세멘트, 폴리머와 같은 경화제를 혼합한 액상수지를 골자와 배합하여 제작하는 알고 알아둘 게 있어요. 레진 콘크리트는 반드시 우리가 뭐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접착제가 뭐라 그랬어요? 실리콘은 방수용으로 쓰는데 에폭시를 사용하네요. 에폭시를.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는데 가서 해설해서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섬유보강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인장 강도와 균열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고 인성을 대품 개선시킬 목적으로 만든 복합 재료를 우리는 섬유보강 콘크리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폴리머 합성 콘크리트는 미리 성형한 콘크리트에 액상의 폴리머 원료를 침투시켜 그 상태에서 고결시킨 콘크리트를 말하고요. 폴리머 시멘트라는 이 문제만으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시멘트와 폴리머를 혼합하여 결합제를 사용한 콘크리트를 폴리머 콘크리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레진 콘크리트를 좀 더 상세하게 해설을 볼 것 같으면 레진이란 콘크리트는요.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봐요. 에폭시 수지 등으로 액상으로 하여 모래와 자갈을 골자와 섞여 만든 콘크리트인데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 강도와 내구성, 내약품성이 엄청 뛰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떨어지지 않도록 붙여가지고 에폭시로 결합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63번입니다. 집성목재요. 집성목재의 특징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겁니다. 집성목재는 응력에 따라 필요로 하는 단면의 목재를 만들 수가 있고요. 목재의 강도를 인공적으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집성목재의 특징이에요. 석장 이상의 단판인 박판을 홀수로 섬유 방향에 직각교하도록 접착제로 붙여 만든 것이었는데 틀렸어요. 왜? 유일하게 집성목재는 홀수든지 짝수든지 관계가 없어요. 이런 유일하게 접착제 반드시 합판은 홀수로 해야 되지만 바로 집성목재는 짝 홀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다. 틀렸고요. 넷째, 외관이 미려한 박판 또는 치장 합판, 프린트 합판을 붙여서 구조제라든지 마감재, 화장재를 겸용한 인공목재의 제조가 가능한 것이 바로 집성목재입니다. 특히 집성목재를 조금 더 보면요. 두께가 1.5에서 5cm의 단판을 몇 장 또는 몇 겹으로 겹쳐한 것이고 합판과 다른 점은 판의 섬유 방향을 평형으로 붙인 점, 홀수가 아니라도 된다는 게 바로 특징이죠. 합판과 같은 박판이 아니고 보나 기둥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면을 가지고 어느 정도 두께가 있다는 것이고요. 접착제로서는 요소 수지가 많이 쓰이고 외부 수분, 습기를 받는 부분에는 페놀 수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무 접착할 때는 페놀 수지를 많이 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교재, 우리 교재 내용에 5-19에 있습니다. 64번입니다. 다음 합성 수지 중에서 열가수성 수지가 아닌 것은 근데 우리는 열가수성 수지와 열경화성 수지는 무조건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무조건 이번 시험에도 나와. 열가수성 수지라는 것은 열을 가하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가능해. 열경화성은 열을 가하면 더 단단해져. 재활용도 불가능한 것이 열경화성 수지입니다. 여기서는 염화 비닐 수준 PVC니까 어때요? 가능하죠. 열가수성에. 페놀 수지는요. 열경화성 수지예요. 이 페놀 수지는 페놀 들어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페놀은 지금
공해로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열경화성이다. 아크릴 일명 유기율이라 그러죠. 바로 열가소성. 폴리에틸렌 수진 열가소성 수지. 그래서 페놀은 봐요. 석탄산, 포름알데히드 원료를 하고 있고 산이나 알칼리를 촉매로 만드는데 대표적인 열경화성 수지가 바로 페놀 수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5-113쪽에 있고 2018년 4월 28일 또 출제된 문제입니다. 65번입니다. 시멘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시멘트는요. 시멘트 강도는 시멘트의 조성이라든지 물 시멘트 비라든지 재령이라든지 양생 조건들에 다를 수밖에 없죠. 응결 시간은요. 분말도가 미세한 것일수록 또한 수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짧아져야죠. 시멘트 풍화라는 것은 바람 드는 거죠. 시멘트가 습기를 흡수하여 생성된 수산화칼슘과 공기 중의 탄산가스가 작용하여 탄산칼슘을 생성하는 작용을 우리는 시멘트의 풍화작용이라고 합니다. 넷째, 시멘트 안정성은요. 단위 중량에 대한 표면적이 표시되며 브레인법이 한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브레인법이 아니고 바로 오토클레이브도 팽창도 시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장문, 긴 문장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정독을 해야 된다. 그것도 잘 안 되면 답의 위치라도 기억하자. 왜? 항상 4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 내용은 우리 교재 5-35쪽도 5-45쪽도 끝뿐 아니다. 2017년 9월 23일 날 산업기사에도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66번째입니다. 백돌면입니다. 내벽의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람 두께의 표준으로 항상 알아야 돼요. 백돌면 내벽의 시멘트의 바람 두께의 표준은요. 18mm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요. 내하 백돌 줄눈 표준 높이는 6mm. 그러나 이번 시험 봐요. 백돌면 내벽의 시멘트 모르타 바람 두께는 18mm라. 이거는 우리 교재 4-101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있습니다. 67번입니다. 초속경 시멘트의 특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건 초속경입니다. 초속경은요. 주수 후 2-3시간 내에 100kg/cm 이상의 압축 강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응결 시간이 당연히 짧고 건조 수축도 작은 편이에요. 빨리 굽고 응결이 잘 되는데 수축이 되거나 막 건조 수축이 예를 들어 매우 크면 어때요? 다 깨지고 다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틀린 거예요. 역시 초속경이니까 긴급공사라든지 동절기 공사에 주로 사용됩니다. 장기간 걸친 강도 증진이라든지 안정성이 매우 높은 것이 바로 초속경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5-37쪽 합격 날개 은행 문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68번입니다. 도료용, 페인트죠. 도료의 사용 부위별 페인트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페인트는요. 목재이니까 목재용 레카 페인트를 사용할 수가 있죠. 둘째, 모르타르면이니까 실리콘 페인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모르타르면 하면 시멘트면을 말하는 거죠. 외부 철제 구조는 당연히 철제에 적합한 조합 페인트를 쓰면 됩니다. 내부 철근 구조물, 내부 철제요. 수성 페인트 칠하면 어떻게 되는 철제? 녹슬어 보겠지. 피막형 산화가 돼 있죠. 틀렸어요. 답은 4번입니다. 농막이 칠은요. 대표적인 것이 철제의 농막이는 강명단을 쓰죠. 산화철 농막이 도료는 마무리 칠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징크로메이드는 알루미늄 농막이 초벌칠에 사용하는 거고 역척질 도료는 일시적인 방청 효과를 기대할 때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바로 우리는 이런 문제는 상식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왜? 철제에다가 수성을 칠하면 당연히 바로 산화가 돼요. 오히려 철제를 부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9번입니다. 콘크리트를요. 건조 수축시키거나 구조물의 균열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사용되는 혼화재를 가지고 평창입니다. 바로 동계올림픽 열린 평창이 바로 건조 수축이라든지 구조물의 균열 방지를 주목적으로 사용되는 혼화재가 뭐다? 평창재, 평창. 그래서 이거는 콘크리트 건조 수축하면 성질이 있어 균열이 발생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평창이 되게. 그 다음에 균열을 보완하기 위해 거품을 넣거나 기포를 발생시키거나 콘크리트를 부풀게 하는 평창재를 첨가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5-36쪽에 있습니다.
2017년 5월 7일 날 산업기사 우리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70번입니다. 70번째는 골재입니다. 골재 입도 분포가 적정하지 않을 때 콘크리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옳지 않는 것. 첫째, 입도 분포가 고르지 않은 유동성, 충중성이 불충분해서 재료 분리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경화 콘크리트 강도가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콘크리트의 곰보 발생의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콘크리트 응결과 경화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데 사실 응결에는요, 여기 해놨어요. 석고 첨가로 조절하는 거지. 콘크리트의 쉽게 말하면 골재하고 경하고는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반드시 응결에 대해서는 석고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틀린 것이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이 교재는 5-32쪽 우리 교재 응결로 만들어 두었고요. 2016년 5월 8일 날 또 출제된 문제입니다. 71번입니다. 콘크리트예요. 배합 설계에서 기준이 되는 골재의 함수 상태는 뭐냐? 그러면 표건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표건 상태라는 것은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바로 이 골재의 함수량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바로 기건 함수량과 유효 흡수량을 가지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흡수량이라 그러고요. 바로 흡수량과 표면 수량을 나누고 다시 흡수량과 표면 수를 합해진 걸 가지고 우리는 함수량으로 분류하는데 이 상태를 절건 상태, 기건 상태,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 수부 상태죠. 이렇게 그림으로도 좀 봐두셔야 하겠습니다. 72번입니다. 미장재료의 균열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보강재료요. 그러니까 잘 깨지고 이러니까 미장재료는 바로 깨지지 않게 염을 넣는다든지 수염도 넣습니다. 수염이라고 하면 사람 수염이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죠. 일종의 사실 우리는 흙미장할 때는 옥수수 수염도 넣잖아요. 이런 수염이라든지 종료잎도 넣을 수 있죠. 강섬유는 넣지 않죠. 이 강섬유는 바로 FRP를 제작할 때 넣는 거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5-98쪽에 잘 만들어 두었습니다. 73번이요. 석고플라스트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석고플라스트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이네요. 옳지 않는 건데 석고플라스트는요. 해초풀에 섞어 사용한다건데 해초풀이 아니고 얘는 뭐가 필요해? 여물 자체가 필요하지 않아요. 답이 벌써 1번 나왔어요. 둘째, 석고플라스트 경화 시간이 짧습니다. 신축도 적어요. 내화성도 매우 큽니다. 좀 더 석고플라스트의 장단점을 살펴보면요. 장점입니다. 여물이나 물을 필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여물이나 물을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뭐요? 공기로 굳으니까 기경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경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뿐 아니고 내부가 단단해요. 방화성도 크고요. 건조 시 무수축성이에요. 목재의 부식을 막으며 유성 페인트를 즉시 칠할 수가 있고요. 단점은 혼합재 사용 부적당하고 최적 평장으로 벗겨지는 것이 단점 되겠습니다. 74번째입니다. 74번째는요. 돌로마이트 플라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이 돌로마이트 플라스트는요. 대표적인 기경석이죠. 왜 물이 필요하죠. 공기를 하는 건데 소석회에 비해 점성이 큽니다. 점성이 크고 풀이 필요하지 않아 변색도 냄새도 곰팡이도 없는 것이 바로 돌로마이트 플라스트의 특징이죠. 셋째, 해반주기에 비해 조기 강도라든지 체중 강도가 작다건데 이게 작은 것이 아니고 얘에 비해서 해반주기에 비해서는 조기와 체중 강도가 모두 큰 것이 돌로마이트의 특징입니다. 건조 수축이 크기 때문에 수축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돌로마이트의 단점이 되겠어요. 여기는요. 석고와 돌로마이트를 조금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5-99쪽에 있고요. 4월 28일 산업기사에 출제됐고 2018년 9월 15일은 이 문제는 기사와 산업기사에 동시에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75번입니다. 어떤 목재의 점검 비중을 측정해 보았더니 0.77이었어요. 이 목재의 공공률을 공식을 알아야 돼. 공공률은 1 빼기 1.54분의 점검 비중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간단하죠. 1에다가 바로 1.54분의 점검 비중 얼마? 0.77 곱하기 100을 하니까 다 50%가 나왔어요. 얘가 찾아가자. 50%. 이거는 공식만 기억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계산기에 한테 물어보면 된다. 이렇게 계산기를 찾으면 되겠죠. 우리 교재 5-9 쪽에 공국률 돼 있고요. 바로 이것은 산업기사뿐 아니고 기사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바로 2018년 4월 28일도 역시 우리 시험인 산업기사에 출제되고 이 문제도 계산 문제로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76번째입니다. 금속을요. 부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옳지 않는 것은 쉽게 금속은 어떻게 산화되고 공기 중에 있으니까 얘가 부식이 돼.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이런 거예요. 첫째, 표면을 평활하게 하고 가능한 습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 말까지 좋아서 평활하게 하는데 습한 상태로 하면 안 되죠. 반드시 어떻게 건조한 상태네요. 부식이 안 돼요. 답은 1번입니다. 둘째, 가능한 이종금속을 인접 또는 접촉시켜 사용하지 말 거. 똑같은 거는 해야지. 이것저것 섞어놓으면 금속과 금속이 부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큰 변형을 준 것은 가능한 한 풀림 처리하라. 열 처리 중에 풀림을 어떻게 물렁물렁하게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 부분적으로 녹이 나면 즉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2, 3, 4가 맞고요. 1번이 틀렸어.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면은 평활 청결이 좋은데 습도는 어떻게? 건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교재 5-87쪽에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고 2017년 9월 23일에는 기사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77번입니다. 강이에요. 강. 강이라는 것은 강이 아니고 금속을 말해요. 금속. 그래서 강은 물리적 성질 중 탄소 함유량이 C죠. 탄소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탄소가 증가하면요. 쇠가 조밀해지기 때문에 비중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탄소량 함유량 비중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역시 열 전도율, 전기 전도율은 커지는 게 아니고 작아져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틀렸네요. 벌써 2번이 틀렸어요. 평창 계수는 낮아지고요. 비열과 전기 저항은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강은 물리적 탄소가 증가하게 되면 탄소 함량이 증가하면 비중, 열 전도율, 열 평창 계수 등은 어떻게 감소하고 그 다음에 비열이라든지 전기 저항 등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78번 보겠습니다. 78번 뭔 내용이 있냐 보면 78번 ALC 제품이래. 가벼운 제품, ALC 제품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ALC 제품은요. 흡수성이 크다. 단열성이 크다. 경량으로 시공이 용이하다. 강압을 일으켰으면 변형과 균열의 위험이 크다. 근데 사실 알아둘 게 있어요. 이거는 ALC는 뭐냐? 바로 ALC라는 건 오토 바이오 클리브드예요. 라이트 웨이트라고 하면 가벼운 거라면 가벼운 콘크리트잖아요. 벽돌에 기포를 넣어 공기를 넣어가지고 가볍게 만든 거죠. 그 경량이므로 단열성이나 시공성이 매우 우수하고요. 내화성이 차음성이 매우 경제적이고 사용 후 변형 균열이 적고 강도가 40kg 정도로 구조재로서는 적합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 뭐냐? 강알칼리성은 변형과 균열의 위험이 크다. 근데 사실 변형과 균열의 위험이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우리 교재 5-40쪽에 있고요. 이 교재는 2017 5월 7일 기사, 2017년 9월 23일 날 기사로도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79번입니다. 목면이라든지 마사, 양모, 폐지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원지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가열 용융하여 충분히 흡수시켜 만든 방수입니다. 주로 아스팔트 방수 중간층 재료에 이용된다는데 중간층인데요. 이거 하나 몇 개 아래층에는 바로 아스팔트 프라이머, 중간층에는 아스팔트 펠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아스팔트 펠트는 유기성 섬유를 펠트상으로 만든 원지에 가열 용융한 침투용 아스팔트 흡입시켜 형성한 것입니다. 크기가 0.9에서 23m 한 권으로 중량은 20kg, 25kg, 30kg 세 종류가 있는 것이 바로 아스팔트 펠트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방수지 아스팔트 방수의 중간층 재료로 이용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재 5-101에 있습니다. 그 다음 80번인데요. 80번은 바로 우리 4과목의 마지막 번호죠. 목재에 관한 겁니다. 목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목재는요. 할엽수는 잎이 이렇게 큰 걸 말하는 거, 침엽수는 바늘 같은 거죠. 비해 경도가 단단해요. 할엽수는 경도가 크죠. 둘째, 제재 시 치재율은 당연히 침엽수가 올 수 있는 없어요. 그래서 침엽수로 기둥을 하거나 보를 하지 할엽수는 그렇게 나온 나무가 없잖아요. 셋째, 생재를 건조하면
생재를 건조하면 수축하기 시작하고 함수율이 섬유 포화점 이하로 되면 수축이 멈춘다는데 사실 섬유 포화점 이상에서는 수축이 생기지 않아요. 이거 틀렸어요. 넷째, 하렵수는 침엽수에 비해 건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이다. 보겠습니다. 평창하거나 수축은요, 함수율이 섬유점 포화점 이상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 이하가 되면 거의 함수율에 비해 신축하는데요. 바로 함수율에 따라요, 섬유 포화점이 되면 어떻게? 바로 거의 일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3번이 틀렸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 우리 교재 5-10쪽에 있고요. 실제 2017년 5월 7일 어디에 출제됐다? 기사에도 출제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과목인 건설 재료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과목은요, 우리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종합장인 건설안전기술에서 여러분을 최고로 안전한 합격으로 최고의 명품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